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탄이 지금 상당히 이 동탄이 잘 나가고 있고 지금 GTX 개통을 준비를 해서 지금 상당히 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1동탄과는 다르게 2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유행이나 이런 걸 주도하는 그런 도시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동탄의 앞날이 상당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당이나 판교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젊은 층들이 이렇게 리드해 가는 그런 도시라기보다는 상당히 조금 이제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요. 동탄은 그와는 달리 상당히 젊은 층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도시이고 규모가 또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주택시장이나 아니면 뭐 유행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풍류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세대의 풍조를 이어가는 리드하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제 분양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동탄이 이제 이렇게 부동산 호황기가 와서 동탄을 이제 모든 이제 서울이나 동탄 이쪽에서 이제 압력이 발생하면 어느 쪽으로 그 세력이 미쳐나가는가, 영향을 미치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그 도시가 어디로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경부선 축으로 돼 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서초구에서 이렇게 경부선이 이렇게 돼 있죠. 신갈 이쪽으로 해서 우산 이쪽으로 쭉 내려온 안성 이쪽. 원래는 이제 경부선이 제대로 경부선 축이 되려면 사실은 이쪽으로 됐어야죠. 성수 이쪽으로 해서 성남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초구 쪽으로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지금 서초구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서울시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원래 어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럼 이제 그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조금 요즘에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면 동대문 운동장 근처에 터미널이 있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이. 그럼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시의 외곽은 동대문 운동장이었다는 거죠. 동대문 운동장 어디죠? 여기 신설동 동대문 여기네 여기가.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이렇게 됐네. 여기가 서울시의 사대문의 외곽지역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고속버스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압구정동 건설하고 막 서울시가 커지니까 완전 뭐 동대문 운동장이 완전 도심 중에 도심이잖아요. 여기가 고속버스가 있으니 얼마나 차가 밀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시에서 가장 외곽으로 빼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외곽이 어디죠? 쭉 빠져나오고 보니까 남쪽으로 쭉 빼다 보니까 양재 여기서 좀 가까운 이제 서초역 쪽으로 빠진 거예요. 서초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제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한강 남쪽에 가장 이제 남쪽으로 옮긴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물론 이제 고속도로가 이쪽으로 난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쪽으로 이제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경부선 축으로 분당, 그다음에 이렇게 분당, 판교 분당 이렇게 도시가 발달됐다 이렇게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판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판교가 원래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당 도시가 개발되고 나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소위 복분이라는 사람들이라고 그때는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예전에는 판교의 그린벨트 지역을 그린벨트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발이 안 되잖아요. 거기를 계속 사들인다는 그 소문이 계속 있었어요. 언젠가는 될 거다. 결국은 그린벨트가 풀리고 판교가 건설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 정부에서는 백날 얘기해봐야 그 정부 말은 거의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고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그린벨트가 뭔가 안에 투자하면 결국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판교가 그린벨트로 꽁꽁 묶여서 절대 100년, 200년 가도 안 풀릴 줄 알았던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도시로 되더라. 판교는 분당이 된 다음에 이제 된 거죠. 제 생각에 판교 막 도로도 많고 그래서 소음도 많고 그래서 안 될 줄 알았어요. 거의 평지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판교가 개발이 됐습니다. 뭐 IT밸리라고 하는 양념을 집어넣고 해가 된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경부선 축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돼 간다 이렇게 맞아요. 경부선 축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 경부선 라인으로밖에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냐. 보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딱 보시면 뭘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 연인산 있잖아요. 포천 오른쪽 연인산, 왼쪽이 동두천이고 여기가 철원이고 철원평야에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온 이제 평야지대가 있죠. 그리고 철원평야 오른쪽 이쪽은 이제 연인산, 가평 연인산 여기 엄청난 산지입니다. 고원지대입니다. 남양주 이쪽으로 해서 오른쪽, 하남 오른쪽, 그 다음에 성남 오른쪽, 신갈 오른쪽. 이쪽은 이 산지가 쭉 어떻게 보면 산맥이에요. 산맥이. 이렇게 이 오른쪽으로는 도시가 결론적으로 튀어나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 오른쪽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산맥에 오른쪽에 도시 있는 거 봤습니까? 이천 이제 뭐 여주 여기 이제 소도시지만 이 수도권 도시가 오른쪽으로 퍼져나가는 거 봤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서울, 성남, 기흥 뭐 이렇게 동탄 이렇게 결국은 산맥이 있는 오른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도시가 왼쪽으로 평야 쪽으로 결국 이렇게 뻗어나가더라.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이게 무슨 산? 여기 뭐죠? 이 산 있잖아요. 과천에 있는 산, 이 산. 보고도 모르냐. 광교산, 뭐 청계산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는 못 뻗어나가지만 그 사이로 이제 이렇게 경부속도로를 타고 뻗어나갔다는 거죠. 경부고속도로도 산맥이 없는 평지를 따라 그때 당시는 산맥을 못 뚫었잖아요.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지금은 뭐 공사비 오히려 싸게 들지만 평지로 갔고 도시도 결국 평지를 따라서 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부동산 좀 한다는 사람들이 경부선을 쭉으로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오른쪽에 산맥 포천서부터 이어오는 가평 쪽으로 내려오는 오른쪽 산맥을 넘지를 못해서 이 장애물 때문에 결국은 이 장애물까지는 못 가고 그 안쪽에 평지에다가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지금 동탄을 한번 이제 동탄이 주로 하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동탄도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산맥이 내려오죠. 이렇게 용인 신척이 있는 쪽은 신도시가 개발이 안 되고 기흥 이쪽, 광교 이쪽으로만 된 거예요. 수지 이쪽으로만.
그래서 용인에서는 신도시가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이제 이동이 하나 생겼죠, 여기. 근데 이 지리적으로 이 산맥 가평서부터 내려온 포천 가평서부터 철원 포천 가평으로 쭉 내려오는 이 산맥을 넘지를 못했다. 신도시를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신도시를 못 만드니까 이제 우직으로 난개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큰 도시는 들어서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면 평지로 치면 분당이 있었고 분당구역이 이 양쪽 산맥 산 사이에 이제 분당이 있었죠. 그래서 신갈 쪽으로 해서 기흥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동탄이 있어요. 수원은 원래부터 이제 있던 도시니까 이제 광교나 여기는 이제 평지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고 동탄을 만들었습니다. 동탄을 만들었고 이제 요즘 핫 이슈가 되는 이제 이동읍에 여기 반도체 여기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생깁니다. 300조 원 투자한다는. 지금 이게 뭐 계속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용인시나 보면 2025년, 26년부터 공사 시작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원삼에 성경 SK 하이닉스를 봐라. 거기는 뭐 발표해놓고 뭐 4년 동안 토지 매입도 못하고 이제 시작하더라. 그런데 여기는 하이닉스가 민간 개발한 거고, 하이닉스가 힘든 작업한 거죠. 삼성은 뭐 국가산도 만들어줘 그랬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가 혼자 한 거예요. 지가 혼자. 그러니까 토지 이제 수용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일일이 그 합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고, 여기는 강제 수용을 해버리잖아요. 정부에서 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공장을 막 미국 막 어디 다 빼가 버리니까 이거 반도체 없으면 우리나라 먹고 살 일이 없네, 안 되겠네 하고는 우리나라도 빨리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야 삼성 너네 반도체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우리가 네 도와줄 수 있겠니, 투자하겠니?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이거 국가 산단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가지고 쾌속으로 해버린 거예요. 뭐 예타 면제 막 이런 거 다 시켜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동읍이 이제 이동읍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고 최초로 이제 16,000가구 신도시가 이 사이에 이 산 사이에다가 이렇게 길쭉하게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신도시는 만들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이 지리적인 이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태백산맥만 산맥이 아니라 이렇게 산지가 이렇게 한 200m 이상 산지만 이렇게 쭉 내려오면요, 거기 도시 못 만들어요. 여기 서해안은 0m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200m면은 엄청난 높이에요. 강원도 200m는 뭐 여기 마을 앞도 뭐 500m, 600m 되지만 여기는 해발 고도가 여기 수원 같은 데는 거의 0m 이 정도 되잖아요. 10m. 여기서 200m니까 엄청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200m 높은 산맥만 있어도 광교산 같은 데 500m인데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교산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갖다 놓으면 1000m 이상 산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높아요. 올라가려면 평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로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도 어디 갔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동탄역이죠. 그럼 여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 2동탄인데, 좀 더 보죠. 여기 동탄이에요. 이렇게 1동탄, 2동탄. 동탄인데, 이제 동탄도 분당과 마찬가지로 이제 완전히 이제 맥시멈이 걸려버린 거죠. 왼쪽은 1동탄이 원래부터 있고, 위쪽으로 가면 수원이 맡고 있고, 여기 병점 기존 시가지가 맡고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천, 가평 이쪽으로 쭉 내려오는 거대한 산맥이 맡고 있고, 거대한 거예요. 여기는 평지에서 이런 산지가 있으면 거대한 겁니다. 강원도에 이런 산지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는 평지 0m에서 2, 300m 산이면 거대한 산맥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200m, 0m에서 200m 산 올라가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오른쪽으로 못 넘어가요. 생각 같으면 그 이동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게 생기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신도시를 만들어야지. 처인구 같은데 땅도 넓은데 왜 못 만드냐. 앞으로 이 신도시 희망은 처인구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용인 살고 처인구 살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산맥을 못 넘어갔잖아요. 결국은 다 왼쪽으로만 도시다운 신도시들이 이렇게 들어섰잖아요. 이 산맥을 못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용인 처인구 쪽에 이동읍 쪽에다가 신도시를 거대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억지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쪽 라인으로 이 평지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이 산맥을 넘어가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산지니까 뭐 자연보존권역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개발지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가 동탄이 이제 이 산맥이 막혔어요. 이 동탄이 더 이상 이쪽으로 못 넘어가요. 분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당도 이렇게 오른쪽에 이 산이 있으니까 한 발도 못 갔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냥 판교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이렇게 내려왔죠. 동천이나 뭐 이쪽으로, 족전 이쪽으로. 이쪽 오른쪽으로는 못 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당하고 가까우면 바로 광주나 태전 막 이쪽으로 해서 신도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절대 신도시를 여기다 국가에서 지정을 안 해요. 이상하게. 그 이유가 이제 다 있는 거지.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서 이쪽으로는 이게 압박이 부담이 되는 거죠. 만들기가.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아래쪽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수지까지 내려왔는데 수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동탄이 수원은 이제 기존 도시고 기존 도시 아닌 동탄이 수원하고 붙어 있는데 엄청 넓은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신도시를 해가지고 분당 옆에가 바로 산지가 없었다면 여기다가 만들었겠죠. 여기 이 산맥이 없다면 광주 태전 막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겠죠. 근데 여기는 안 되니까 더 먼 이제 동탄에다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일동탄 만들 때는 GTX 같은 개념도 없었고 SRT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초창기 실패를 한 거죠.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이는데. 이제 그런데 여기가 이제 다행히 자생적으로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이 되니까 동탄이 자급자족을 하고 동탄이 살만하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동탄에다가 주택을 엄청 공급해야 된다고 할 필요성이 생기니까 여기다가 12만 가구를 한마디로 원자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공급 물량을. 그래서 이제 요산 같은 경우는 이 폭탄 매물에 완전히 아파트마다 미분양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오늘 시간이 길어질 것 같네요. 이렇게 여기 오른쪽으로 못 넘어가죠. 넘어갔으면 좋지만 일부는 넘어가겠지만 신도시급의 이런 큰 도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동탄에 이제 전세 가격이나 무슨 압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일동탄만 있을 때 일동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4만 가구였다. 그러면 4만 가구에서 전세 압박이 생길 때하고 12만 가구 해가지고 18만 가구 이 가구에서 전세 상승 압력이나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기면 풍선 여러분 풍선을 꼭 눌러보면 여기서 압력이 생기면 누르는 거잖아요. 누르면 어디로 이게 압력이 약한 거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퍼져나가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동탄 여기 처인구나 여기 용인이 가깝기 때문에 이런 산맥을 감안 안 하고 보면 오른쪽으로 퍼져나갈 거로 생각을 시키기가 쉬워요. 이게 대부분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처인구나 원삼이나 이런 데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쪽이 없고 지리적으로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까우니까 여기
또 고속도로도 하나 생긴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나라 지리로 보나 여기는 거의 큰 도시는 이쪽으로 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했었으면 그 유명한 분당에서 오른쪽으로 갔어야죠. 광주 쪽으로. 못 갔잖아요. 그 분당 여기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상승을 나타내고 최고 압력을 했던 그 선호 지역인 분당에서 오른쪽으로 못 퍼져나갔잖아요. 거기도 분당도 못 퍼져나갔는데 동탄이 어떻게 또 동탄이라고 해서 퍼져나갈 여력이 다른 뭐 특수한 여력이 있겠어요? 역시 못 퍼져나가는 거죠. 여기도 오른쪽도. 왼쪽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미 일동탄 신도시가 있고 여기 이제 수원이 뭐 영통이랑 맡고 있고 병점 구시가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일부 이제 여기 진안지구나 이런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제 여기서 삐죽 빠져나갈 곳이 이제 여기 여러분 이제 동탄하고 오산은 거의 경계예요. 붙어 있어요. 여기 산이죠. 여기 터널이 있고 여기가 동탄이면 여기가 오산. 오산시를 한번 찍어볼까요? 봐보시죠. 장지하이시고 여기가 동탄 호수공원이고 여기가 일동탄이에요. 서동탄역이 오산시 안에 있죠. 여기가 오산이에요.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공장지대로 남아있는 데고 호수공원 저기 장지하이시 여기까지 지금 동탄 신도시가 들어섰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는 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탄이 이제 압력을 받으면은 이쪽 오른쪽으로 못 가고 위쪽으로 못 가면 삐져나오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평지가 이렇게 여기서 동탄에서 보기에 평지가 어디입니까? 오산천으로 와서 쭉 밀고 나가면 어디로 삐져나가겠어요? 이렇게 쭉 밀어버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이제 오산대학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세교 2지구잖아요. 세교 2지구. 이게 3지구 이제 이번에 발표 1지구가 됐고. 그래서 여기가 세교 이제 지구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아니지만 차후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갈 가능성이 이쪽이 많다.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우산천을 끼고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처인구 쪽보다는 이쪽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 봐서도 결국은 이 산맥을 넘지 못하더라. 남한산성 이쪽으로 있는 산맥, 연인산, 남한산성 이쪽에 있는 산맥을 넘지 못하더라. 그러면 이쪽으로 삐져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요즘에 핫 이슈가 되는 저출산 문제 있잖아요. 제가 봐도 잘못하면 이 대한민국 한결에는 잘못하면 민족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강아지 나라가 되려나, 아니면.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럼 인구도, 이렇게 없어지는데, 부동산 맨날 해가고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이게 2019년 자료거든요. 근데 지금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고. 지금 이제 인구가 한마디로 이제 파란색 쪽이 많은 거고 빨간색 쪽이 없는 쪽이에요. 빨간색 쪽으로 보면.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 인구가 그래도 이렇게 소멸 위험이 낮은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도 북쪽으로는 소멸 위험이 있어요. 노란색이에요. 서울도 강북 지역은.
인천 송도 뭐 이쪽으로 해서 여기하고 화성, 여기 오른쪽이 동탄이에요. 그 다음에 화성에서 이렇게 삐쭉 파고 들어가 먹은 데가 있잖아요. 누에고치 같이. 이게 어디냐면 이게 오산이거든요. 오산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뭐, 구미, 울산, 이쪽으로만 이렇게 인구가, 광주 일부 인구가 유지된다. 나머지 지역은 소멸 가능성이 많다. 결론적으로 하면 수도권에서 보면 이렇게, 남동쪽으로 이렇게 사선 쪽으로 부산 쪽을 향해서 남동쪽으로 하는 이 벨트만 인구가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오산이나 동탄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이 지역은 조금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 드려보죠. 이제 지금 이제 구독자분이 이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분양권이라도 사야 되나 아니면 기존 아파트라도 사야 될까, 청약을 넣어봐야 될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많은데,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그 댓글을 보고 사실은 영상 하나 올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제가 직접 한번 그 구독자님 입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이제 해봤는데요. 찾아봤는데요. 자료를 올려왔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그 뉴스거든요. 시간 엄청나게 걸리겠는데요. 다시 됐는데, 오늘 다 못하겠네. 입주 절벽 원화, 23년 12월 5일 나온 기사인데, 25년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년 내에 최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를 그렇게 하나, 이렇게 내용을 보면, 내후년 전국 아파트 물량이 올해 3분의 2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줄어드냐 보면, 전국에는 한 12만 가구가 줄어드는데 경기도에 4만 7천 가구 줄어들어요. 그렇게 쭉쭉. 그럼 경기도에 이 중에서도 시군 관계는 안 나왔네. 여기 나왔네. 수원에서 화성에서 5천 가구가 줄어들고 수원에서 8천 가구가 줄어들고 양주에서 1만 가구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화성이나 수원에서 이제 경기 남부권에서도 이제 줄어들잖아요. 이 대부분 여기 경기 남부권에서 줄어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에 과연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되잖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고, 공급이 많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죠. 공급이 많으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좀 돼서 1부는 이걸로 마치고요. 구체적으로 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서히 그래서 좀 그렇게 됐는데요. 2부에서 세세하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